네, 이번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 네,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게 됐죠. 전국 단위 선거에 2연승을 이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리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지선도 이겼고요, 대표님. 이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내 머릿속에는 내년 4월 전북 전주울 여기가 이상직 의원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됐죠. 민주당 이상직 의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내가 이겨서 역대급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나의 대표 임기인데 임기 확실하게 채우겠습니다.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기 사퇴설에 딱 선을 그었네요. 나 임기 다 그렇죠. 채우겠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년 6월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뽑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당대표가 사실상 이제 2024년 4월 총선에 공천을 이제 다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밝힌 거는 4월 지금 재보궐선거 내년에 하겠다는 거는 결국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성상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리위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윤리위가 벌써 조사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릴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아마 6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일 경우에 과연 그럼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정책인 입장을 취할 거냐. 그래서 조기에 당대표를 그만두고 미국 간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은 나는 안 나간다. 그리고 이 4월까지 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히 한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본인의 뜻일 것이고 결국 이제 윤리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윤리위가 4가지의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징계라도 사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대표는 아마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 저쪽 당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약 이쪽 당에 그 당 대표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그냥 짚고 당 대표직을 한다? 그럼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네. 저는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당 윤리 징계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리 개최되면 가서 저는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겁니다. 윤리위.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6일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곧장 혁신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정당 개혁 이슈 선점에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도 거치고 이렇게 다 거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잘 나갈 때 자기 혁신에 소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권을 뺏긴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그것도 안 좋은 모양새로 뺏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0% 지지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렇죠. 지고 있을 땐 또 개혁도 안 돼요. 그렇습니까? 지고 있을 때는 개혁하자 그러면은 다 죽자는 거냐 이러고 이번에 민주당 보셨잖아요. 약간 지지율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도 오히려 내분만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길 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재밌는 것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졌으니까 아까 혁신형 비대위 꾸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요. 보통 지는 정당이 저런 걸 띄우는데 이기는 정당이 혁신위를 띄웠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내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당대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를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 얘기했던 연관에서 얘기해 보면 본인이 성상납 관련해서 윤리에 지금 제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또 보여주면서 대중적으로 지지를 끌어내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 뭐 혁신이 꾸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의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당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어도 본인은 끝까지 임기 채우겠다라고 공천권까지도 참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 이 혁신위가 그냥 꼭 좋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자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정치적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반해서